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이렇게 2차 대학살이 발표된 오늘 윤석열 총장도요, 직접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건너뛴 채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대학살이 진행된 오늘 이도원 의원님, 네.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지키려고 한 최강욱 비서관을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재판에 넘겼습니다. 참 이례적입니다. 수사팀은 사실 그 이성윤 지검장의 전임자죠. 배성범 지검장이 있을 때부터 최강욱 그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에게 그런 그 보고를 했는데 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보고를 하고, 특히 어제는 그 아마 송경호 3차장하고 그 부장이 직접 그 지검장실을 방문해가지고 강하게 보고를 했는데, 역시 그 지검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이 밤에 이성윤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하고 정결로 해서 기소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저는 뭐 저도 검사가 아니니까 화면 보시면 수사팀장 송경호 3차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 이렇게 결제 라인에서 이 건너뛰고 할 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그리고 이렇게 결제자가 건너뛰어줘도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일단 이 사건에서 최강욱 비서관의 역할이 그 범죄 혐의가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일단 수사팀에서 기소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뭐 윤석열 총장이랄지 거의 그걸 존중을 해서 기소가 돼야 하는데, 지금 기소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성윤 지검장이 이걸 보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재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밀리게 되면 그 외에 또 하명수와 관련된 부분이 있죠. 또 동부지검의 백원호 전 비서관과 관련해서 기소 여부,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반드시 이제 수사팀에서는 이걸 기소를 관철시켜야지 여기서 이제 밀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강욱 비서관 기소가 최전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좌천성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인사가 있고 나서 만약에 기소를 하게 되면 좌천성 인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 발표 전에 빨리 기소를 하는 그런 신속함을 좀 보였다고 봅니다. 자,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한 직접적인 이유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침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검찰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절제된 수사 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요, 화면 같이 보실게요. 어제 낮부터 오늘 아침까지 검찰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윤석열, 이성윤 두 검찰의 1인자, 넘버1, 넘버2가 첫 주례 회동을 했고, 수사팀은 최강욱 비서관 재판에 넘겨달라 전자결재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송경호 3차장, 수사팀장인 송경호 3차장이 이성윤 지검장을 1시간 설득을 해요. 이성윤 지검장 그런데 밤 10시 20분에 답변 없이 그대로 퇴근하고, 자정 무렵까지 송경호 3차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기다립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강하게 질책했다는 보도도 나왔고, 그런데 오늘 오전에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시로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를 합니다. 이 시간대별로 있는데 먼저 장혜철 평론가, 특히 이 부분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난 부분. 윤석열 총장이 분명히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 좀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견을 밝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부적인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입니다. 수사팀에서 이미 기소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태이고 전임인 배성범 지검장과도 조율을 마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가 있기 전에
앞서 김강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좌천성 인사 나오고 나서 기소해버리면 이거 검찰의 정치 보복이다. 온갖 말들이 또 정부 여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에 기소를 빨리 결정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가 또 하나 중요한 게 김태흠 공공부장이 있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난해 11월 울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걸 서울중앙지검으로 끌고 올라왔거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여전히 수사할 것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2주째 청와대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미 제출 형식의 압수수색도 청와대가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 부임 이후 압수수색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인가 어느 것도 결정이 안 났죠. 예. 두 번째로는 최강욱 비서관 수사만큼 기소만큼이나 청와대 압수수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이거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이 지검장에게 본인의 의견과 주장을 밝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김광선 변호사. 네. 그런데 어제 이제 앞으로 얘기하기 직전에 어제부터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송경호 3차장은 전임 배성범 서울지검장과 다 얘기가 된 거니까 최강욱 기소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때도 이성윤 지검장이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성윤 지검장이 아마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이건 무리한 기소가 아닌가. 더군다나 최강욱 비서관을 조사하지도 않고 이걸 기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추측해 볼 수 있냐고 하면 송경호 3차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아마 이성윤 지검장이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이 증거가 없는데 기소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결재를 하지 않겠다. 죄가 안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류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본인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구도로 보면 이제 윤석열 총장은 굉장히 대립각에 설 수밖에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장관의 편을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밀려서 결재를 하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성윤 지검장의 능력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본인은 불가피하게 결재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만약 결재를 못하면 반려를 그냥 해버려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제 보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굉장히 생각이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검찰 내부 막점 마크 하이라이트는 이 부분이에요. 하정대 국장. 저희가 4.85 재구성해봤는데 어제 저녁 6시에 송경호 3차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집무실에 가서 최강욱 비서관 공소장과 증거 목록을 냈고 결재해 주십시오. 1시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성윤 검사장은 어제 이제 오후에 그 두 사람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냥 기소를 하자 이렇게 아니라 공소장도 이미 다 완성이 된 상태. 그러니까 저게 원래 기소하자 그러면 공소장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증거 목록까지 확정되면 이제 기소하러 법원에 내보내는 건데 저거는 이미 다 그 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공소장도 만들고 증거 목록도 다 정리를 한 거예요. 이미 다 됐으니까 결재만 하면 된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윤 검사장이 거기에서 이거는 무슨 보완 수사가 어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얘기를 했으면 보완 수사를 하고 했을 텐데 아무런 얘기도 지난 13일에도 얘기도 안 하고 어제 저녁에도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수사 기록 놓고 가라. 그럼 검토를 해보겠다. 근데 4시간 20분 동안 검토했는데도 아무런 얘기 없이 10시 20분경에 밤에 그냥 퇴근을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뒤늦게 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정경에 왜 그냥 결재 안 하고 갔느냐 하고 이제 질책을 하게 된 거죠. 저기서 적어도 저는 이성윤 검사장이 만약에 이게 기소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 기소가 하기 어려운지 어떤 부분이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한테 적어도 부장과 차장검사한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를 하든지 하지 아무런 얘기도 않고 있다고 하는 거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책을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다를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동훈 의원님,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사람의 이 팽팽한 기싸움이 생각해보면 송경호 3차장은 자기가 인사 대상 교체될 거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근데 애초부터 이성윤 지검장은 최강욱 비서관 기소
결재할 생각도 전혀 없었고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네요, 결국. 송경호 3차장은 자기가 떠나기 전에 이 사건을 확실하게 그 마무리 짓고 가겠다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고 그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적 그 법적 소신으로 기소가 적당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와는 별개로 청와대의 관계를 아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청와대에서 그 최강욱 비서관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이번 그 인사안에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성윤 지검장도 사실 그 청와대의 의중이 많이 반영돼서 이 정권 들어와서 세 개의 요직을 거치면서 지금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강욱 지금 비서관에 대한 그 기소에 그 결재를 한다면은 자기의 존재의 이유가 약간 흔들리는 측면도 있겠죠. 그런 정치적인 고려를 좀 먼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를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좀 이해가 잘 되셨을 거예요. 결국 이성윤 지검장은 3번 무시했고 검사장은 결국 애초에 기소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김건섭이 이 부분이 또 궁금해요. 그러니까 시간대 별었을 때 어제 그러니까 자정 무렵에 윤석열 총장이 다음 화면 볼까요? 윤석열 총장이 자정 무렵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뭐 보도가 나왔는데 뭐 질책했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2번 정도를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자결제를 하고 전자결제 올렸잖아요. 그 실무진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이 정도 됐으면 어제 날짜로 기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어쩔 수 없이 결재를 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다 대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은 그냥 10시쯤 퇴근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보로 보고를 받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성윤 지검장한테 전화를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둘이 23기 동기잖아요. 예. 윤석열 총장이 2살이 위에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땐 둘이 반말도 할 수 있는 사이일 겁니다. 그리고 같은 동기 기수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한테 형이형 했을 거예요. 그러면 야, 너 왜 그러냐고 하면서 아마 질책을 했을 거예요. 아니, 너 이 정도 되면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조금은 좀 언쟁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언쟁도 있었을 수 있다. 네, 제가 딱 그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사이동이 2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2월 2일까지는 차장과 수사팀이 그대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최강욱 비서관 기소한 것처럼 2월 3일 떠나기 전에 총장의 지시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전격 기소하고 떠날 수도 있는 카드는 하나 남아있는데 그게 시간적으로나 증거 수집적인 측면에서 이제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연휴 포함해서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동현 의원님 짧게 네. 하나 정리를 해볼게요. 이 주제 정리를 해보면 그럼 결국 오늘 윤석열 총장이 직접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한 것처럼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 지검장 건너뛰고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일 게 빈번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그 윤석열 총장한테 인사 의견을 내라고 했는데 내지 않았다고 그걸 항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기소를 결재하라고 3번이나 명을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으면 그건 또 뭐죠? 그건 또 다른 항명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윤 총장은 그 자기가 가진 그 수사권, 기소권,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의 명령권 이런 모든 권한을 활용해서 앞으로 검찰을 그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예. 물론 그 이번 2번의 인사로 주변에 그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이 많이 포진이 됐습니다. 이 정권의 그 검사들의 를 보면은 크게 두 축이 있는데 하나가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수사자라는 검사들이 한 축이 되어 있고 또 한 축은 좀 이성윤 그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거나 현 정권과 가까운 검사들 이렇게 두 축이 있는데 초기에는 윤석열 총장 라인을 문 대통령이 선택을 했었죠. 그러다가 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두 번째 축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그 검사들을 선택을 한 거죠. 여기서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윤 총장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검찰 내부의 그 충돌이나 이런 걸 조정해 나가려고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힌 거다, 유폐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배예요. 예, 유배된 거. 그 나폴레옹이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대서양
한 2,000km 떨어진 섬에 이제 윗단 섬에 유배가 됐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번 사건에서는 지금 이성윤 검사장이 고립돼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 총장, 송경호 3차장, 부장, 그 밑에 검사까지 다들 기소해야 된다는 거고 이성윤 중앙지검장만 지금 기소하지 말자는 의견이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2월 3일자 인사이기 때문에 2월 3일자 인사에는 일부 평검사나 또는 부장이 이걸 기소하자고 하더라도 차장, 검사장이 다 반대하고 또는 부장, 차장, 검사장이 다 반대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상황은 오히려 윤 총장 자체가 오히려 고립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보다는 오히려 이성윤 검사장이 아래에서도 다 이거는 기소하지 말자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소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역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수사팀이 전원 물갈이 된 날 윤석열 총장이 직접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